이번 시간에는 전번 강의에 이어서 전번 강의에서는 모더로 고대영어 모더가 변해가지고 마더 현대 마더가 됐는데요. 이 언어의 철자의 발음과 의미의 변천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father 아버지 아빠의 기원 에티몰로지 그 다음에 이 변천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영어 father 누구나 알고 있죠. father의 기원은 영어에서는 고대 영어 father에서 기원하게 됩니다. 약간 철자가 틀리죠. sh가 들어있게 되고요. th 대신에 der이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father, 고대 영어입니다. father. 중세 와가지고 고대 영어는 7세기부터 11세기죠. 중세 영어는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300년 전에 고대 영어 father, father가 아니고 father 했죠. 중세 영어는 father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중세 와가지고 11세기, 15세기에 위클리프의 이제 문헌, 이 라틴어 성경을 그 당시 중세 영어 모국어로 번역을 했죠.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였고, 종교 개혁가였죠.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그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언어학자였고, 대단한 신학자였죠. 그분이 라틴어 성경을 이제 옮겼는데요. 그 중세 영어로 옮겼는데, 그때 파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어체로서 많이 쓰였겠죠. 그렇죠? 문헌상으로 확실히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제프리 초서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인데요. 1380년, 14세기죠. 14세기에 위클리프가 쓴 성경 번역에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ruit of such a fatherhood shall be joy of heaven. fruit of such fatherhood shall be joy of heaven.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결실은 fruit, 결실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 될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fadur, 파두로 되어 있죠. th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이죠. 여전히 14세기까지도 fad로 쓰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3세기 계속해서 같은 시기죠. padris, fadris, 여전히 d가 쓰게 되죠. 16세기에 이 d가 th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 계속 오게 되면서 d가 th로 쓰게 되면서 같이 공유를 쓰다가 18세기 문헌에는 확실히 이제 th로 확정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어 엄마에 있어서도 mother, mother인데요. 이것은 모델의 혹은 modor, d가 변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 th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d가 th로 변하게 됐다. 공통된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요. 고대 영어에서 페데가 되게 되는데, 이 페데르 고대 영어, 7세기, 11세기인데요. 영어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 가지 그 학술적인 그 증거가 있게 되죠. 5세기 때 이곳에 있던 덴마크족들, 앵글로색슨 주석이 5세기 때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어의 기원은 덴마크 이쪽 올드 노스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쪽 언어는 이쪽 독일 북부라 할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쪽 북구어 혹은 서부 게르만어를 하죠. 서쪽 게르만어. 이쪽 서쪽 게르만에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5세기 때 오기 이전에 벌써 AD 43년 1세기에 로마 군단이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로마를 400년간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라틴어 언어가 켈트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5세기 때 앵글로색슨 주석이 사용했던 언어 앵글리쉬가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1066년 11세기에 이 프랑스가 영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의 로망스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언어가 이쪽에 수렴하게 되는데요. 이쪽 서부 게르만어의 어원에서 오게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나라들, 그러니까 오늘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북부, 작선이랄지, 주틀랜드랄지, 그 다음에 프리지안, 그 다음에 더치, 네덜란드, 이쪽 고대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고대 영어가 말이죠. 그래서 올드 프리시안, 페데르, 파데르, 올드 섹슨, 파다르, 고대 저지 독일어, 고대 고지 독일어, 그러죠.
pater, 그 다음에 pater, pater, V-A-T-E-R, pater. 그리고 그 다음에 old north,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북부 쪽이죠. pader, 이 해시라는 것은 the 사운드, th 사운드거든요. 그래서 pader, 고토, 그죠? 이 4세기 때 울플라스가 성경을 번역했었죠. 고토를 만들어가지고 이 야마인들한테 성경을 전했는데요. 그때 파다르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F가 공통으로 쓰이고요. 사실 독일어 파터인데 이 V 발음, 영어의 V하고 아니면 거의 F 발음이 나오게 되죠. 파터. 근데 사실 F하고 V는 이 특히 영어에 있어서 거의 같이 쓰게 됩니다. 중세 때까지. 그러다가 이 제프리 초서 시기에 제프리가 런던에서 살았는데 제프리 초서가 문헌을 낸 게 바로 그 유명한 캔터버리 테일스가 되죠. 그래서 제프리 초서의 영어가 전국에 퍼지게 되다 보니까 초서가 썼던 그 중세 영어, 그 폭스하고 복수가 두 개 쓰였는데요. 여우. 한쪽에서는 FOX, 한쪽에서는 VOX거든요. 근데 초서가 쓴 FOX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는 사라지게 되고 FOX, 폭스가 오늘날 영어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VF 아주 발음 유사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 독일에서는 V인데 사실 영어 우리가 듣게 되면 F 발음 파터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얘가 어떻게 되는데 이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 영국이 있게 되면은 언어의 패밀리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이쪽에 아일랜드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일랜드는 켈터 영향을 받았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약간 서부 게르만어하고 약간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아일랜드의 고대 아이리쉬, 아일랜드는 이 아버지란 뜻이 아세이로 전혀 F랄지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특이한 철자와 발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쪽에 있는 서부 게르만어에 있는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언어의 기원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대 영어 파더가 이 16세기, 17세기 TH 변하면서 이제 father, THER로 정착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의미에 있어서는 mother, 고대 영어 mother, M-O-D-O-R, 엄마의 어머니 뜻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16세기 오게 되면서 서서히 구체화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뭐 아이를 낳는 자, 뭐 잉태하는 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갖게 되는데 father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없다가 나중에 뭐 생산하는 자, 뭐 낳는 자, 생산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 이런 데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중세 고대에 보게 되면 이 father의 의미가 이 종교 언어, 기독교 종교 언어가 발달됐기 때문에 특히 5세기 말, 6세기 말부터 기독교가 영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영국 전역에 퍼진 기독교는 바로 6세기 때 6세기 말에 시작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그 성직 관련 언어들이 발달이 되는데 바로 신부님, 그죠? father. 기독교 개신교에 있으면 뭡니까? 뭐 레버런드랄지, 뭐 패스트랄지 여러 가지 그 목사님 그 명칭이 있게 되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father 하게 되죠. father, 신부님. 성직자의 직분이 바로 성직자를 부를 때 father 쓰게 되고 하나님 holy father 하게 되죠. holy father 신성하신 하나님이시여 할 때 holy father. 그다음에 기원, 오리진, 태초, 기원 이런 그리고 파운더 처음으로 뭐 세우는 자 이런 의미들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런 다양한 뜻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대 영어는 서부 게르만어에서 왔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서부 게르만어는 어디서 왔겠는가 라고 봤을 때 이 라틴 그리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틴은 그러니까 파테르, 그다음에 그리크는 파테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라틴 그리크 이 파테르랄지 파테르는 어디서 왔겠느냐? 바로 산스크리트 P-I-E라고 하는데요. P-I-E 프로토 인도 유로피언어. 오늘날 영어가 인도 유로피어 그쪽 고대 산스크리트 그쪽에서 기원이 됐을 거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고대 산스크리트를 음역해 보니까 영어하고 너무 비슷해요. 무스가 마우스랄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처음으로 규명한 사람이 18세기 서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법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인도 사람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하려면 인도인들의 전통이랄지 고대 언어랄지 의식세계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스크리트를 공부했어요. 하다 보니까 영어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다면 영어의 기원이 산스크리트에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언어 가계를 정리할 때 영어는 서부 게르만어, 다시 인도 유럽현어 이렇게 쭉 계열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 경이 영국에 와가지고 언어 학회를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동조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전도 나오게 되고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의 다 이 아버지 뜻입니다. 파테르, 그 다음에 피타르. 비슷하죠? 철자도 비슷하고 단어도 비슷하고요. 피타르, 피트리 다 부, 아버지에서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언어학자들이 많이 놓친 것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고대 페르시아도 비슷합니다. 이 산스크리트는 BC 4세기경, 그러니까 2500년경에 피니라는 사람이 문법 체계를 어느 정도로 완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법 체계로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글자 체계로 나왔다 하는 거하고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죠. 고체로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기원이 예를 들면 BC 800년, 1000년, 3000년까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스크리트에 있게 되는데, 라틴어는 BC 500년이랄지, 그리스어도 BC 500년 이전이랄지, 2500년 전. 근데 이 고대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피타, 이것도 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대 페르시아가 바로 오늘날 이란이랄지 그런 지역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마도 바벨탑,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가 분화돼 가지고 나오는 곳, 그런 지역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BC 1000년, 그러니까 3000년의 역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고대어들을 보게 되면 P로 시작해 가지고 피타, 파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파더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 P가 P가 뭘로 변합니까? P가 F로 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서부 게르만어, 서양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많은 경우 고대 무성음, 그러니까 이러한 고대 무성음 P, T, K가 영어에서는 F, TH, H 변하고 고대 고지 독일어에서는 F, D, H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고대 그리스에 보게 되면 포드가 있게 되는데 POD가 나중에 FOD, P가 F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도 유럽의 페테르, 부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고대 게르만의 파데르, 서부 게르만의 파데르, 여기서 나오는 F로 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P가 고대 무성음이었던 P가 F로 변했다. 이것을 그림스로라고 합니다. 그림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림의 형제였는데요. 많은 19세기 이제 그 그림 형제가 있게 되는데, 그림 형제가 그림 동화를 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속학적인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작가였고, 민속학자였고. 그래서 이제 야콥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언어학자로서 연구를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만든 겁니다. 고대 무성은 파 이름, PTK가 영어에서는 FTH 변하고 고대 고지 독일에서는 FDH 변한다는 거. 이것은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 파더의 경우도 엄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아어, 패트네임 혹은 소아어, 어린애들이 부르는 단어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파 혹은 다디 그러죠. 영국에서 보게 되면 어린애들이 아빠를 볼 때 맘, 다디, 파파 하게 되는데, 이 파파는 그리스어 파트리, 그죠? 그대로 온 겁니다. 파트리에서 온 것이고, 이제 이 16세기부터 소아어, 어린애들이 사용한 애칭이 아빠를 부르는 애칭이 다드가 나오게 되는데, 다드를 했다가 혹은 다디로 했다가, DADDY, 다 뜻입니다. 다디. 쭉 발달해가지고, 오늘날 다만 부르게 되죠. 그래서 그게 15, 16세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시 이러한 구어체 소아어도
유럽 언어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철자와 발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웰시, 영국의 서쪽에 있는, 중부의 서쪽에 있는 웰시에서는 타드죠. TAD, 타드. 잉글랜드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 중서부에서는 웰시, 웨일즈, 남부 중부는 잉글랜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웰시 중서부에서는 타드, 아이리시는 뭡니까? 다이드, 체커랄지 라틴어랄지 그리크는 타타,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는 타탄, 터키시는 나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DT, 타드, 다이드, 타타, 타타, 타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철자가 T하고 D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F하고 V가 비슷하듯이 T하고 D도 상당히 뭡니까? 인터체인지블 같이 쓰게 되고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같은 발음으로 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 할 때 철자를 부를 때 대구라는 도시가 있다면 대구를 영어로 쓰게 되면은 철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DAEGU 그리고 DAEGU 이렇게 불러주면은 외국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은 그걸 이제 쓴다면은 거의 7, 80%는 TAEGU로 쓰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DAEGU 이렇게 쓰는데 쓴 사람은 TAEG로 쓴다 이것이죠. 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살 때 많은 이제 한국 교포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뭐 동수했다면 DONGSU 하게 되는데 그 쓴 사람은 TONG로 쓰게 됩니다. TONGSU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D하고 T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유사한지 많아가지고 혼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다드인데 거의 사실 뭐 다드 발음은 같은 거지 사실 보게 되면. 예. 자, 어쨌든 이런 소화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공통적으로 발음과 의미 철자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림스 법칙으로 가가지고 이 P가 고대 무성음 파이런 P가 F로 변했다.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기도음 있지 않습니까?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4개 국어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제 라틴어에서 먼저 보게 되면 라틴어, 그죠? 2000년 이상이면 라틴어 보게 되면 Pater noster quies in chalice. 그 다음에 고대 영어입니다. 7세기, 8세기죠. Feder ure susse erat on heavenum. 그 다음에 독일어는 먼저 Unse Pater in dem Himmel. 고대 북고 스칸디아 노스, 올드 노스죠. Pater far sa sur erat i himne. 자, 발음도 그렇고 철자도 상당히 비슷하죠. 먼저 our father거든요. 이게 father입니다. 이게 파테르가 father거든요. 부 아버지, 부. 근데 이 P가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변하게 되죠. 페데르, 그죠? 페데르. 그다음에 독일어에서는 파터, V 그렇게 변하게 되죠. 근데 사실 발음은 마터가 아니고 파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V가 F 발음이 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고대 북고에서는 파데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그림스로가 적용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라틴어, 고대 영어, 순서로 보게 되면 이게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고대 고지어, 중지어, 독일어 할 때 두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고대 북구어 세 번째, 아마도 네 번째 이렇게 고대 영어가 다 늦게 나온 것이죠. 이때가 바로 7세기, 8세기가 된 것이죠. 이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보게 되면은 이 철자가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그죠? 그래서 our father인데 여기서 보니까 독일에서는 unser Vater 이게 앞에가 있죠. our가 말이죠. 고대 영어에서는 얘가 our father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라틴어하고 비슷하죠. 그다음에 qui as in who are in heaven 그런데 이것도 su se erat on heaven이거든요. 에아르트가 오늘날 A-R-E 할 때 아인데 이게 고대 영어에서는 에아르트입니다. 에아르트.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비슷하죠? 고대 노스, 고대 북구어, 스칸드네바가 에아르트. 그래서 언어상에 그리고 헤어버눔, 천국, 히브네 비슷하죠. 이같이 상당히 이 고대 그 게르만족이랄지 서부 북부어랄지 서부 게르만어 고대 영어 비교하면 언어가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문헌학이랄지 역사학에서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유사성이 많다 보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쪽 언어가 바로 기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만 문헌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문헌이 없어요. 다행히 고대 영어, 오늘 현대 영어의 기원이 되는 고대 영어는 7세기 때부터 문헌이 나옵니다. 7, 8, 9, 10, 11, 12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했던 뭡니까? 예를 들면 올드 뭐 섹슨이랄지 뭐 올드 노서랄지 이게 문헌이 7, 8세기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좀 약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게 되죠. 추정. 그래서 역사 언어학을 할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파더에 대해서 기원, 그 다음에 변천 의미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어의 기이한 의미를 가진 언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